자, 안녕하십니까. 제2분의 소방학 19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인류위험물하고 이류위험물 비교해 가지고 이제 17번째 시간이 인류위험물 시간이었고 18번째 시간이 이류위험물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목이 똑같았어요. 인류위험물하고 이류위험물은 반대 현상으로 생각하면서 학습을 해야 쉬워지니까 제목이 18번째, 17번째의 유튜브 강의가 인류위험물하고 이류위험물의 비교였어요. 오늘은 삼류위험물의 개념으로 제목을 정해 봤어요. 우리가 1류부터 6류까지 법에 위험물이 있는데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돼 있어요. 그럼 자연발화성도 있고 금수성 물질도 있다는 뜻이에요. 금수성, 금수. 금수가 뭐죠? 물기를 금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라이터나 성냥을 붙여야 불이 붙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물을 한 컵 갖다 부어도 불이 붙는 물질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물질이 금수성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칼륨하고 나트륨, 이걸 내가 직접 봤어요. 물 한 컵 갖다 부으니까 불 붙어버려요. 10kg짜리죠. 10kg만 돼도 위험물이에요. 우리 위험물 중에서 킬로그램이 가장 적은 게 가장 위험하다고 배웠죠. 10kg만 돼도 위험물법에 저촉받아요. 황리는 20kg가 돼야 위험물법에 저촉을 받아요. 어떤 게 위험해요? 이게 더 위험하죠. 2배나 위험하죠. 그래서 물을 한 컵 부으니까 칼륨은 폭발까지 해버려요. 나트륨은 폭발은 하지 않고 불이 확 하고 후레쇼바 일어나듯이 퍼지더라고요. 그러면 칼륨이 더 위험하느냐 나트륨이 위험하느냐? 비슷해요. 그래서 10kg로 정한 거예요. 1등급이고요. 위험 등급은. 그리고 이 등급은 자격증 쪽에서 시험에 나온 적은 있지만은 등급은 소방 공무원 쪽에서는 등급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공부하는 게 공무원 쪽 설명하는 게 소방 공무원 쪽 위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위험물은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수십 수백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교수분들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그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그 범위, 지금 제가 적은 것은 공무원 쪽에서 주로 나오는 것을 적은 거예요. 그럼 자격증 쪽에서 나온 거하고 물론 중복이 되어 있지만 자격증 쪽에서 더 잘 나오는 거 공무원 쪽보다 그것은 조금 공무원 쪽 위주로 해가지고 한 거니까 물론 중복이 되니까 자격증 쪽에서도 들을 수 있고 소방 승진 쪽에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 쪽에서도 들을 수도 있는데 공무원 임용 쪽에서 기출되고 기출될 만한 것들 주로 기출된 문제들을 적은 겁니다.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공무원 임용 쪽에서는 등급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1류부터 6류까지 앞으로 나오겠죠. 이 등급은 법에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에 있으니까 아직 안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이죠. 품명하고 지정 수량은. 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및 금속이면은 우리 바꾸면은 상금자죠. 일상고 첫 번째 산에 가고 니가고 두 번째 또 가고 그래서 인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죠. 일상고 니가고 상금자 세 번째는 금자씨랑 가고 이렇게 배웠죠. 상금자. 좀 법에는 금수성 및 자연발화성이 아니고 자연발화성 및 금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삼류위험물만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거니까 그 뭐죠? 법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3류 위험물에 자연발화성 금속이 있으면 4류 위험물은 자연발화가 안 되느냐? 꽤 어려워요. 처음 공부한 사람은. 휘발유가 자연발화가 될까요? 안 되겠죠? 천만에요. 가연성 물질은 다 자연발화가 된다고 생각해야 쉽습니다. 우리 분주폭발 배웠죠? 가연성 물질은 다 분주폭발이 된다고 생각해야 쉽습니다. 이제 분주폭발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죠? 석가, 탄생, 시대, 유 7개가 있었죠? 석회, 가성소다, 탄산칼슘, 석가탄, 시멘트가루, 시대유, 대리석가루, 유리 이런 것들 유리, 시멘트 가루, 대리석 가루는 돌가루들이죠. 돌가루로 만들었죠. 유리도. 자, 그래서 불연성은
분지 폭발도 안 되고 연소도 안 되지만 불연성들이에요. 방금 얘기한 석가탄생 시대요. 이것은. 그러면 가연성은 자연발화가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휘발유 예를 들어서요. 휘발유는 범위가 넓습니다. 고급 휘발유가 있고 보통 휘발유가 있고 우리 주유소에 가도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43도에서 마이너스 20도에서 불이 붙어요. 인하점이. 자연발화는 257도에서 300도 사이에서 자연발화가 돼요. 그럼 등유, 경유, 뭐 디젤이 우리가 경유라 하거든요. 디젤.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도 자연발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가연성은 다 자연발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삼류 위험물만 자연발화성 금성이 아니고 우리 이류염물, 앞 시간에 이류염물 배웠죠. 이류염물에도 금성이 있었죠. 철분, 마그네슘, 그리고 금속분 이런 것들 물기연금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삼류 위험물만 자연발화성 금성이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삼류 위험물에 자연발화성하고 금성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잡아줘야 해요. 주로 삼류에 모여 있어요. 자연발화성 금성이. 그럼 사류도 자연발화되고 오류도 자연발화가 되고 이류도 자연발화가 되고 가연성은 다 자연발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사항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류위험물은 그러면 우리가 인류하고 육류는 불연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삼류는 불연성이 아니고 가연성이 아니에요. 유기 및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및 무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무기화합물로, 즉 불연성도 있고 가연성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삼류위험물은 그럼 불연성이 많냐 가연성이 많냐? 아니면 불연성이 더 많아요. 무기화합물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무기화합물이 불연성이냐 같은 말이냐? 같은 말은 아닌데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화학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무기화합물을 불연성으로 공부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황리는 시험에 나오는 게 황리는 가연성입니다. 불연성이 아니고. 그리고 황리는 비금성이에요. 금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황린이 불이 났어요. 황린이. 그럼 뭘로 끄느냐? 물로 끈다. 그러면서 물로 끄면 금성이 아니죠? 그죠? 얘들은 물 갖다 부으면 폭발도 연소도 한다겠죠? 황린은 물로 끄는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 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하고 친한 인이 황린이에요. 황린 설명한 적이 있죠. 황린은 원래 백색입니다. 백색 인종인데 용기에 였다가 뚜껑을 딱 열면은 공기하고 만나죠? 만나면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백린이 황린이 되는 겁니다. 산소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백린, 황린, 인 같은 말입니다. 책에 인 나오면 황린이란 말이고 백린 나오면 황린이란 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세 개가 인, 황린, 백린. 그러면 황아리는 황하고 인이 합쳐진 거죠. 3황아린, 5황아린, 7황아린, 9황아린 있다겠죠. 이류염물에서 배웠죠. 황아리는 앞 시간에. 자, 그리고 이제 정린은 빨간 인이죠. 황린하고도 달라요. 황린 같은 경우는요, 습한 공기 중에서 30도에서 불 붙어요. 습한 공기 중에서. 겨털 있죠. 겨드랑이 털이 여기다 겨드랑이에 황린을 넣고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 자연발화가 돼버려요. 사람 체온이 몇 도죠? 36.5도거든요. 그럼 30도에서 자연발화가 되어 있죠. 습한 공기에서는 30도. 땀이 많고 그랬을 때. 그런데 그냥 습하지 않는 가루는 34도. 그리고 고체 황린 덩어리 입장에서는 50에서 60도에서 자연발화돼요. 저는 국내에서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강의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마다 어떤 책에는 황린이 30도에서 자연발화된다. 어떤 책에는 황린이 34도에서 된다. 어떤 책에는 황린이 50도에서 된다. 도대체 번역을 어떻게 했길래 시험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다른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얘하고 얘하고는 비슷하지만 얘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는데 어느 날 어떤 책이었는가, 영국 책이었는가 어느 책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습한 공기, 자연발화는 습한 공기에 잘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비 오면 자연발화가 안 돼요. 그 자연발화는 우리가 이제 사람 몸에도 관상동맥, 지금은 심장동맥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장 옆에 바로 하트 옆에 심장동맥에서 전기를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뿜어주죠. 그래서 피를 1분에 한 바퀴씩 돌리고 있죠. 그런데 전기는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에도 전기가 있는데 그러면 수분이 없는 사람이 정전기가 잘 통하느냐, 수분이 있는 사람이 잘 통하냐 하면은 수분이 없는 마른 사람이 잘 통합니다. 땀이 많은 사람은 전기가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정전기는 겨울철 건조할 때 잘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지죠. 그죠? 자, 그래서 습한 공기에는 자연 발화가 잘 돼요. 그래서 습하지 않는 가루는 34도고요. 고체 덩어리는 이것도 이제 가루죠. 습한 50도, 60도에서 자연 발화돼요. 그리고 황리는 물 속에 저장을 하거든요. 통에 넣어가지고, 그죠? 금수성이 아니니까 비금속이라 했죠. 그래서 물 속에 저장을 한다고 시험에 나오는데 pH 9의 물 속에 저장을 해야 해요. pH 9이면 수소 이온 농도 9에 1, 2, 3, 4, 6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화학이 아니니까 9만 기억하세요. 9, pH 9, 수소 이온 농도 9죠. 물 속에 저장을 하는데, 그러면 9에 저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독성 가스가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황린이 시험에 참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킬알루미늄이 잘 나와요. 알킬알루미늄 어디 있죠? 황린이 있고 알킬알루미늄이 어디가 있죠? 여기가 있죠. 요 두 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삼류유물에서. 알킬알루미늄은 물이나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물에 자연 발화하는 것은 칼륨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알킬알루미늄도 있고 알킬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 것은 황린만 자연 발화하는 거, 가연성 물질은 거의 다 자연 발화를 해요. 공기 중에서는요. 그래서 알킬알륨, 알킬리즘 이런 것도 이제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해요. 그런데 알킬알륨과 알킬리즘이 좀 어렵지요. 일단 다 금속들이에요. 금속인데 이 네 개를 이렇게 볼까요? 이 네 개는 요 네 개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는 이렇게 할게요. 요거 지울게요. 분명히 다 아는가요? 요 네 개 있죠? 네 개. 1, 2, 3, 4. 이 네 개는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에요. 가벼운 금속. 요것도 한 번씩 나와요. 그죠? 칼륨, 나트륨. 그런데 이제 금속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죠. 금속 칼륨 원 본명은 금속 칼륨, 금속 나트륨, 금속 알킬알루미늄, 금속 알킬리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즘은 유기금속에 속하죠. 됐죠? 유기금속. 불에 탈 수 있는 금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알킬알루미늄이 꽤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죠. 여기 얼마나 10kg짜리죠. 위험한 거죠. 그런데 얘하고 좀 보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이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혼동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래요? 알킬자가 들어가죠. 킬라가 뭐예요? 사람 죽이는 사람. 그죠? 요거 알킬 형제가 있어요. 알킬 형제는 킬라예요. 사람 죽이는 무서운 킬라. 위험한 거죠.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알칼이죠. 알칼. 요건 얼마예요? 알칼 형제는 50kg죠. 5배 차이가 나죠. 알칼 형제. 그래서 외울 때 알킬 형제가 있고 알칼 형제가 있다 하면 벌써 4개 외워지잖아요. 그렇죠? 인류연물은 어떻게 외운다겠죠? 끝자가 염류자가 8개가 있고 무기가산화물이 하나가 있다겠죠. 왜요? 인류연물은 무기물이니까 불연성이니까 무기가산화물이고, 오류연물이 이제 곧 배울 건데 다음 주에 오류연물은 불연성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기가산화물이 있어요. 오류연물에는. 그래서 인류는 무기가산화물, 오류는 유기가산화물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쉬워져요. 자, 그리고요. 알킬알루미늄 설명할게요. 물이나 공기 중에서 자연 발화하는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온 거죠. 알킬알루미늄은 너무너무 위험해서 운송 감독 지원을 받아요. 지원. 즉 기사 아저씨가 혼자서 배송하지 않고 운송 감독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알킬알루미늄은 삼류위험물에 10kg짜리로 유기금속에 속합니다. 유기금속 어디 있어요? 유기금속인데 50kg짜리가 아니고 유기금속이지만은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10kg로 뺐어요. 그죠? 그리고 칼륨, 나트륨도요, 사실은 알카리 금속에 속합니다. 일족 원소에 속해요. 우리 그거죠? 일족 원소가 뭐예요? 수리, 나칼, 루세프,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그죠? 나트륨, 칼륨, 그죠? 알카리 금속에 속해요. 그런데 왜 알카리 금속이 있는데 여기 있죠? 알카리 금속 속하지만은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10kg짜리로 분류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원래 여기에 속하지만 따로 별도로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따로 뺐고
뭐죠? 얘들은 유기금속에 속하지만 따로 50kg가 아니고 따로 이리 뺀 거죠. 되겠어요? 그리고 황리는 원래는요 이류효물이 있었어요. 인가족들이 이류효물 있잖아요. 정린, 황아린이 이류효물인데 2003년도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과 함께 소방법이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법, 화재예방 소방서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공사업법,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법을 사분화시키면서 황린을 그때 이류효물에서 삼류효물로 내려보냈어요. 왜요? 자연발화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자연발화가 겨드랑이, 털 30도에서도 되고 34도에서도 되고 50, 60에서도 되니까. 그죠? 자연발화가. 그러면 그쪽에 정린 빨간인 있잖아요. 정린 같으면 자연발화 안 되나요? 돼요. 하지만 정린은 260도에서 자연발화가 되고 황린은 30도, 34도에서 자연발화가 되니까 불리한 거예요. 자연발화는 가연성은 다 된다겠죠. 2류도 되고 3류도 되고 4류도 되고 5류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알킬알루미늄은 어떻게 생겼느냐? 회색. 얘들은 회색으로 금속인데 알킬알륨 같으면은 이제 우리 삼류이온물은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그런 말이 없죠. 삼류이온물은 자연발화성이 금속. 다른 것은 일류이온물은 고체, 이류도 고체, 뭐 사료는 액체 이렇게 돼 있는데 고체 액체라는 말이 없으면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삼류하고 오류는 고체 액체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뭐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킬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고체도 있고 액체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액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법에서 3cm를 90초 이내에 흘러가면은 액체라고 그래요. 법에서. 물엿이 액체입니까 고체입니까 물어보면 빨리 흘러가면은 액체고 늦게 흘러가면 고체예요. 그렇듯이 시료 있죠. 시료에 12cm 높이의 시료에 5.5cm짜리의 시험 물질을 넣고 이걸 눕혀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제 법에 있는 거예요. 3cm 90초 이거. 그럼 알킬알륨은 주로 액체에 속합니다. 액체 금속이 있죠. 아, 금속이 액체가 있는구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액체 금속이 수은이죠. 수은 온도계에 있는 거. 또르르간 굴러가죠. 그죠? 온도계 깨버리면. 그럼 알킬알루미늄도 주의사항이 있겠네. 어디에 저장하느냐가 또 시험에 나오는데요. 핵산, 알킬알루미늄은 알킬핵산 이렇게 암기하면 됩니다. 알킬핵산. 물론 벤젠, 헵탄, 펜탄, 톨루엔에 저장해도 되지만 주로 시험은 핵산으로 나옵니다. 알킬핵산. 황리는 어디에 저장한다고 했어요? 황리는 물속에 저장한다 했죠. 그래서 황리는 물속에 저장한다. 그럼 이렇게 한 거 해볼까요? 이황물속 알킬핵산 이렇게 외웁시다. 조금 있다가 그죠? 이양화탄소를 배울 거거든요. 사료유물에 이양화탄소하고 황리는 물속에 저장해요. 알킬알루미늄은 핵산에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이황물속 알킬핵산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요. 그럼 이거 이제 좀 처음 공부한 사람 낯설죠. 이황이 누구예요? 태계 이황, 조선시대 태계 이황이 물속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그죠? 이양물속, 이양화탄소, 사료물의 이양화탄소, 삼류물의 황리는 물속에 저장한 통에 넣어가지고 알킬알루미늄은 핵산, 물론 벤젠, 톨루엔 뭐 이런데 펜탄 뭐 이런데 저장할 수 있지만 핵산이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것들 개념하고 이런 거 개념이에요. 개념하고 이제 34, 50, 60 이거는 잘 안 나와요. 잘 이제 출제자들도 좀 어려운 거죠. 저도 꽤 오랜만에 이런 걸 발견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된다는 실험치를 자연발화 조건 그죠?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어떻게 외우느냐? 요거는 자 칼륨, 나트륨, 알킬륨, 알킬리즘은 칼라아랄 10kg. 요거 제일 중요한 거 그죠? 그리고 삼류하고 오류유물은 아직까지 지구상에 소화약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화도 이제 배울 건데 없으니까 초기에만 소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위험도에서 삼류, 오류가 제일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삼류 위험물이 10kg짜리 4개가 있고 오류 위험물은 10kg짜리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정수량의 기준치는 작을수록 위험하다고 했죠. 황리는 20kg.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등급이에요. 2개가. 이거는 이제 뭐죠? 30도만 돼도 자연발화. 라이터 없이도 불 붙어버리죠. 얘는 물만 갖다 한 컵만 부어도 불 붙고 폭발해버리죠. 그리고 얘들은 알킬 형제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알킬 형제, 알킬 알루미늄 특히 이거는 운송 감독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원래 칼륨 나트륨은 알카리 금속에 속았는데 따로 뺐다겠죠. 주기율표 1족 원소, 2족 원소. 1족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누비눔, 세손, 프람수, 수리나칼, 루세프. 2족 원소가 베마, 칼슘, 바라지오. 그래서 알카리족, 알카리토족, 1족 원소, 2족 원소. 그 말이죠. 알카리족이 주기율표 1족 원소,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알카리토족은 베마, 칼슘, 바라, 2족 원소. 마그네슘도 사실은 알카리 토금속에 속하죠. 베마, 베를린, 마그네슘, 칼슘에서 알카리 토금속에 속한 일만 이류염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카리 토금속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얘기합니다. 일부. 유기금속도 일부. 얘도 유기금속이지만 따로 뺐잖아요. 얘들은 50kg. 나머지가 300이다. 그럼 지정수량은 어떻게 외울까? 아니, 그 분명은 어떻게 외우죠? 칼라를 10kg는 따로 외우고요. 이거는 황리는 원래 이류염물에서 이제 정근 온 거죠. 이제 그죠? 전학 온 거죠. 학생이 말하자면 원래 삼류염물은 거센 발음이에요.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거센 발음들이죠. 거센 발음인데 부드러운 발음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삼류다 이렇게 생각. 부드러운 발음이 뭐가 있어요? 금속 수소화물 하나 부드러운 거, 금속 인화물, 유기금속 화합물은 부드러운 발음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거센 발음이에요. 황리는 제외하고 별도로 하고 알칼리, 알칼리토, 알킬, 칼륨, 나트륨, 또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또 그죠? 그래서 부드러운 게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삼류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지정수량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4개는 별도로 외우고 황리 20kg는 2배 차이 나니까 이것도 별도로 하고요. 그리고 얘는 알카리 토금속, 유기금속. 여보세요? 이응이 들어가니까 50kg를 한글로 쓰면 50. 이응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응에서 50kg로 기억해요. 그럼 이거 기억하고 나머지는 300이다 이렇게 기억해요. 나머지가 3가지인데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1가지 해서 3가지를 그래서 10kg, 20kg는 외우기 쉬워요. 그럼 이응자 들어가는 거 첫 자가 요거 이응 안 들어가죠. 이응 안 들어가죠. 얘가 하나입니다. 이거 따로가 아니고 칼슘 탄화물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이응자를 50으로 하고 나머지 300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몇 가지죠? 4개, 5, 6, 7, 8, 9, 10, 11가지인데 상기 지정품목 외에 유효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3조, 2조인가 3조일 거예요. 3조에 보면은 우리 인류유효물도 8가지가 더 있다겠죠? 상기 외에 염소와 규소화합물이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한 가지. 염소와 규소화합물은 뭐냐? 이것도 삼류유효물인데 지정품목은 아니다. 지정품목은 주로 많이 우리가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걸 지정품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석이류도 100가지가 넘지만 아세톤하고 휘발유를 지정품목으로 2가지를 정했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염소가 뭐죠? 크로린이고 규소가 실리콘이죠. 그래서 크로린하고 실리콘의 화합물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해가지고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부연 설명인데요. 칼슘 토너 알루미늄 탄화물이라는 뜻은 방금 말했듯이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인데 거기에는 탄화칼슘이 있어요. 탄화칼슘이 있고 탄화알루미늄이 있고 이 안에는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알키로늄은 여기에 속해 있고요. 따로 여기에 속해 있죠. 그러면 탄화칼슘이 물하고 만나면 플러스 물하고 만나면 아세틸렌 가스를 발생한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탄화칼슘이 물하고 만나면 아세틸렌 가스 발생. 아세틸렌 가스 연소 범위가 2.5에서 81%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거죠. 위험도가 얼마죠? 31.4%라는 것도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자, 그럼 탄화알루미늄은 메탄가스를 발생해요. 이것도 나왔던가요? 그죠? 올해 나왔던가요? 2022년에 메탄가스.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가스, 탄화알루미늄은 메탄가스, 알키알루미늄은 이응자 들어가니까 에탄가스. 메탄가스 액체를 메탄올, 에탄가스 액체를 에탄올. 에탄올 배웠죠. 식용알코올. 메탄올 배웠죠. 공업용 알코올. 요거에 이제 액체로 되면 목정이라고 하죠. 목정. 요거를 에탄가스는 액체로 되면 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정뱅이라고 했던 거 생각납니까? 술 많이 먹는 사람? 이거 식용알코올이죠. 그래서 주정. 이제 기체인데 액체로 변하면은 공업용 알코올이죠. 목정. 미음이니까 미음.
요 깡통 속에 들어가고 미음자. 요거는 식도가 동그라니까 에탄이다 이렇게 제가 했었죠. 자, 알킬알루미늄은 에탄가스 이형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어디든지 잘 나오지만은 얘하고 얘도 알아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금속이나물에 이나칼슘이라는 게 있어요. 이나칼슘이라는 게 석회란 뜻입니다. 석회. 이나석회는 포스핀을 발생을 합니다. 이건 물하고 관계없이 포스핀을 발생해요. 얘들은 물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포스핀 발생을 하는데 이 포스핀이 뭐냐? 포스겐이 아니에요. 포스핀은 쥐약 원료로 생각하면 돼요. 쥐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쥐가 이상하다. 쥐약 원료. 적을까요? 이렇게 해야 기억이 오래가요. 지약 원료로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얘가 포스핀은 우리 포스겐은 유태인 학살했던 가스로 0.1ppm이죠. 포스핀은 0.3ppm이에요. 독성가스입니다. 포스겐에 비해서 3배 차이가 나죠. 0.3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법규로 들어왔어. 법규가 뭐죠? 법의 규정. 수납시. 실내에서 수납할 때 자연발화성은 화학이연금 및 실내니까 공기접촉 원금이 들어갑니다. 법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그리고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은 당연하게 물기연금이죠. 법에는 화학이연금, 화기주의는 있지만 물기연금은 있고 물기주의는 없다겠죠. 법에는 화학이연금, 화기주의, 물기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해가지고 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소화 중요하죠. 소화는 탄산수소 염류, 금속화적 분말 소화약주로 삼유음을 초기죠. 초기에 끈다. 나중에는 본격 소화 시에는 자연 진화되도록 내버려두고 피해야죠. 그죠? 지구상에 삼류하고 오류염물은 소화약제가 없어요. 본격 소화 시에는. 초기에 탄산수소 염류 소화기가 뭐죠? 분말 소화기. 그죠? 그다음에 금속화지용 분말 소화약제. 이거 별로 효과 없어요. 얘도 별로 효과 없고 얘는 더 효과가 없는 거죠. 우리 금속화지에서 금속화지용 분말 소화기 효과 없으니까 마른 모래, 건조사,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죠. 이것도 물론 시험에 나오지만은 별로 분말 소화제인데 금속화지용으로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나트륨에 끄는 금속 분말 소화약제가 있고 칼륨에 끄는 분말 소화약제가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포는 90% 이상 물이죠. 90% 이상이 수분이죠. 물. 그래서 이제 1%, 1.5%, 2%를 고발포라 하고 3%, 6%, 9%를 저발포라 하는데 이제 1% 이제 세제가 1%, 1.5%, 2%, 3%, 6%, 9% 나머지가 물이죠. 그러면 90% 이상이 물이란 뜻이죠. 그래서 물은 금속 물질이 안 되죠. 그리고 가스 있죠. 할로겐 그리고 뭐죠? 가스가 뭐죠? 이산화탄소 뭐 이런 가스는 위험물에는 효과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가스는 위험물에 효과 없다. 기억을 해버리세요. 위험물에 효과 없다. 소화에 단 조건이 있어요. 인화성 물질은 적용된다. 인화성 물질은 적용된다. 자, 그럼 인화성 액체에는 가스 사용할 수 있어요. 이류염물의 인화성 고체는 가스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할로겐, 분말,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과거의 청정소화약제 이런 것은 효과 없습니다. 그리고 알킬알루미늄 시험에 잘 나와서 소화 쪽에도 적어놨는데 건조사, 건조분말,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건조사가 뭐죠? 마른 모래. 건조분말은 마른 석회 같은 거. 팽창질석이 뭐죠? 질석을 1000도에서 1500도에 열을 가해서 팽창시킨 거죠. 모래보다 가벼워요. 하지만 모래보다 더 효과는 떨어집니다. 건조사보다 가볍다는 장점, 효과는 약간 떨어져요. 그죠? 5대8 정도로. 요게 80%면 50% 정도로. 그죠? 그리고 팽창진주암도 얘야 사춘인데 팽창진주암은 진주 지방에서 난 바위에서 가루가 아니고 팽창진주암은 반짝반짝반짝하다 해서 팽창진주암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이에요, 얘들이. 그리고 얘는 모래고, 건조사, 건조분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잘 나와요. 우리가 이제 물로 못 끄는 거 5가지가 있어요. 소화 중에서 개념 잡아보면은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물로 못 끄는 물질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삼유염물 여기까지 해가지고 삼유염물은 공무원 쪽에서는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90점에서 100점 삼유염물에서만 나온다면은 맞을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 사류위험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